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암호화폐 시장들 저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온체인 지표들 중요한 몇 가지들을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저 하지 못해가지고요. 작가님과 함께 온체인 지표로 시장 한번 점검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주 간단하게만 복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자, 즉 짧게 사고 파는 투자자들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손실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지, 수익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단기 보유자 SOPR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하회를 하면은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닉 셀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패닉 셀링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만큼 바닥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 미만으로 될 때를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감정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 외에도 소셜 볼륨을 이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센티멘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지표, 그리고 이 소셜 볼륨에서 검색 지표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 지점을 잘 맞춰내는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SOPR 지표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 이 공포 및 탐욕 지수까지 극도의 공포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 즉 매수 구간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럼 이어서 가보면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수 포인트 혹은 지지 구간은 어디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 이번에도 단기 보유자입니다. 이 짧게 사고 파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이 실현 가격은 평균 단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하회하게 되면은 더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말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늘 매집 기회였습니다.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반드시 주목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들이 왔을 때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와 고래들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구간이 왔더니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막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포감에 막 더 많이 던졌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구간에서 고래들은 물량을 갖다 묵묵하게 주워 담고 있었다는 것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 좋은데 그럼에도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바이더딥을 한다. 그거는 정말 아까운 돈을 계속해서 갖다 버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이 살아있는지 시장의 펀더멘탈이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거래소에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개선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들 가지고서 펀더멘트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좋은 구간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집의 포인트들을 좋은 구간에서 잡아 나가는 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한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USD의 유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평가되었나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구간에 왔는데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합격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중요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물량들은 계속 늘어간다라는 관점인 계속 거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에 관한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을 때 단기 보유자들이 많은 물량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물량의 이동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까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아주 유의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만약에 불확실성으로 많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매집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보시면은
아, 너무 잘한 선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가령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블랙 먼데이 사태가 왔을 때 그때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바이더딥을 정말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바로 반등을 하면서 그때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단기 미실현 손실 없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시면서 매도하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최근에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게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최근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올라갈 때 보니까 이렇게 가격도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완전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 흐름들이 양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번에는 바이낸스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체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거래소에서의 어떤 투자 주체들, 즉 온체인 고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트레이더들이죠. 이 흐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온체인 지표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또 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작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제공을 해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온체인 지표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는 알트코인 쪽으로의 시선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알트코인은 위축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5%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10%에서 20%가 그대로 떨어진다라는 것들, 혹은 20%보다 훨씬 더, 민코인은 50%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과 더불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우리가 핫하다고 하는 코인들은 정말 소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 때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위성 자산과 핵심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그중에서도 위성 자산에 포함된 특정한 알트코인들은 비중 자체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가 1억 정도의 시드를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알트코인들은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아주 작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알트코인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금 불확실성에 의한 방향성을 완전히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차츰 회복이 되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지금부터 만약에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이 되고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은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모아나갈 필요 있습니다. 즉 우량한 알트코인부터 모아나가시면은 향후에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는 비트코인 대비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알트코인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한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더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픈 손가락이 리플이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더리움 상황이 굉장히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투심,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한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역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관세 문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엄청난 도미넌스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64.5%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움직임이었는데 이 정도 흐름들은 2021년도 대세 상승장 그때 데뷔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방어력을 보여줬다.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더 가격 방어력이 형편없었다 보니까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을 봤더니 거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야. 낙타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거의 수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흐름들이 부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 대비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TVL, 예치된 자본도 지금 굉장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그때만큼의 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의 어떤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또 구독자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트럼프의 처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할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에릭 트럼프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 디파이에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들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에릭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믿어라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장의 대세는 미국이면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담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심정적인 분석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블록체인을 갖다가 이 재무부까지도 통합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넓은 저변에서 이 중요한 메이저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도 분명히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디파이가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이 넘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롱이 극에 달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을 생각해보면 리또속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명이 수년간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리또속이었는데 아주 보란 듯이 그거를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이또속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포트폴리오 관점에 따라서 내가 정한 물량만큼은 이더리움을 지키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더리움이 상승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차남의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작가님? 네, 그러면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가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1% 이상을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브먼트 같은 코인들도 지금 포함이 되고 트론과도 굉장히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블록체인들이 선택이 될 것인가. 이 무브먼트는 수이와 앱토스 기반의 언어입니다. 이걸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 포인트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관점들 가운데서 지금 이더리움이 뭔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펀더멘털이 회복되는지 여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펀더멘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재단이 흔들리고 있죠. 제2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이더리움이 이 생태계를 부양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비탈릭 부테린이 왜 그래? 막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에도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팩토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들 중 하나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ETF에서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더리움을 향한 펀더멘털이 살아날 수 있는 요소들은 뭔가 저변이 좀 깔리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이게 될 것이다. if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뭔가 호재들은 있지만 이 호재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만약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이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블록체인 대비로 했을 때, 즉 메이저 알트코인 대비로 했을 때 가장 저평가된 것도 이더리움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맥락점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불안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재단 측에 관한 그런 리스크들도 조금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여러 가지로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이제 저평가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네. 내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트폴리오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은 이 비중에 대한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비트코인 대비, 솔라나 대비, 리플 대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들을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들,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굉장히 광범위한 생태계, 그리고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디파이 생태계 이런 것들에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물량들 정도를 계속해서 홀딩을 하거나 혹은 그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방향들도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투자의 대상으로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또 준비하신 자료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거 이야기도 같이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투자하면서 좌절하시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인데 네. 단기적으로 엄청난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도요 알트코인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 이거 오래전부터 투자해왔다고 하면 아니지만 신규로 진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몇십 %를 경험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담았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마이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큰 기관 역시도 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하락을 감내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좀 흡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번 시장 전략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를 주목을 하는 게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도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내러티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면 즉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내러티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지 않으면은 이것들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갈 것 같아. 중국 코인에 투자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에 어떤 시류에 역행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이 내러티브를 보셔야 되고 이 내러티브가 맞는 코인들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은지를 그 다음에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세 번째는 이 펀더멘털이 좋은 이 플랫폼의 생태계까지 같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코인. 맞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을 첫 번째로 주목하시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 일가가 보유까지 했다면은 금상첨화인 것이고 ETF까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알트코인 대세장이 과거와 다를 것이다.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바로 ETF입니다. ETF에 자본이 묶인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ETF로 신청이 될 수 있는 코인을 먼저 고르게 되면은 자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다가 또 중요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와 중요한 인덱스들, 가령 코인베이스 50 인덱스라든지 코인데스크 20 인덱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공통적인 분모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 좀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좋은 코인들, 즉 효율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을 좀 후보군을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펀더멘트를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작년인가 영국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만 해도 2만 개가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알트코인 중에 사실 우리가 좁히는 게 너무나 어렵고 맞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는 코인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또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섹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투자하는 전략도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솔라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솔라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가 발행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들이나 그 외에도 여러 디파이 생태계들이 같이 약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솔라나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더리움이나 트론보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들이 보면은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솔라나 생태계에서 뭔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앱들의 어떤 순위를 봤을 때도, 그리고 앱들의 어떤 매출 순위를 봤을 때 이 솔라나 기반의 앱들이 또 이더리움 대비로도 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솔라나가 전체적인 생태계 구축에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높은 펀더멘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그래도 능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솔라나의 어떤 이 서비스 편중도입니다. 솔라나가 너무 많이 민코인의 어떤 편중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솔라나의 향후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모든 펀더멘탈 중에서도 이더리움 대비로는 좀 압도적으로 밀리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TVL입니다. TVL 보시면 이더리움이 모든 블록체인을 다 합쳐도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솔라나가 9.4%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솔라나가 많이 약진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어떤 금융 기반의 생태계를 대비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솔라나는 너무나 훌륭한 프로젝트이지만 그럼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 펌프닷펀이라고 하는 민코인 발행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집단 고소를 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현재 시점에서 뭐 솔라나의 어떤 위용을 흔들 만한 그런 요인들이 아닐 수 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펌프닷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펌프닷펀의 어떤 집중도, 편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솔라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솔라나 한번 점검을 해봤다면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리플에 관해서 점검 한번 받아보고요.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가 많아서 네. 빨리 리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리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내러티브가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메인넷끼리의 비교입니다. 메인넷끼리 비교했을 때 XRP 레저가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위용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부족하다. 요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이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가 있고 어떤 펀더멘털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만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XRP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래들의 활동입니다. 고래들이 가격 하락장에서도 XRP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은 고래들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XRP의 어떤 등락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홀더들의 움직임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홀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주체들은 좀 움직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주체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XRP의 어떤 펀더멘털이 나쁘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지금 보시면 트랜잭션이 이 XRP 레저에서 트랜잭션이 10만 건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뭐 테더나 USDC 대비로는 점유율이 아주 낮지만 그럼에도 뭔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컵을 그리는 거 보면 아주 포물선 컵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내러티브를 넘어서 펀더멘탈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XRP를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이 XRP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업홀드라고 하는 매체에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또 기사들을 내면서 시장에 또 불안감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내러티브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는 꾸준히 관찰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